대중의 부러움을 살 만큼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재능, 자신감, 열정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건 바로 지속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자기개발 분야의 베스트셀러였던 그릿의 저자 앤젤라 더크워스 교수는요. 성공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투지를 손꼽았는데요. 그녀는 투지를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끝까지 해내는 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단순히 도전하는 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최종 목표를 향해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투지를 열정보다는 좀 더 다른 특성으로 구분했는데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학생이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있지만 우수한 실적을 내는 세일즈맨 등 우리 일상 속에서는 저마다의 성공을 투지로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청산뉴스에 모신 분은요. 자신만의 분야에서 성공 DNA를 가감없이 발휘하고 계신 분입니다. 황현진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세일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듯이 물건을 사고 파는 것만이 세일즈인가? 라는 것을 조금 뛰어넘어서 삶이 그리고 인생이 어찌 보면 세일즈의 연속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영감에 대한 이야기 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오늘 강연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황현진 작가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일즈 코치 황현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요, 세일즈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총 두 가지 이야기, 1부, 2부에 걸쳐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1부는 이런 이야기 드릴 겁니다. 제목 혹시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자, 시작. 당신은 관심종자인가요? 관심종자라는 이야기 들으면 어떤 느낌 드세요? 조금 부정적인 단어로 인식되는 것도 맞긴 합니다만, 세일즈에 있어서는 조금 관심종자가 되셔도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그 NS홈쇼핑이라는 곳에서 물건 팔았었어요. 물건 팔다가 이제 지금은 때려치우고 이렇게 여러 기업 그리고 단체에서 설득과 세일즈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찾아뵙고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먹고 sap니다. 그리고 오늘 드릴 이 세일즈라는 주제는 사실 요거는 제가 작년 말이었습니다. 제가 출간한 두 번째 책이었는데요. 요 책에 있는 내용을 좀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 책이 이제 설득의 정석이라는 책이었는데 사실 그 책은 반응은 그냥 그랬어요. 나쁘진 않았는데 너무 감사한 게 요 두 번째 책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소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서점에 가보시면 책들이 이렇게 어떻게 꽂혀 있느냐에 따라서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알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 있으면 조금 잘 안 팔린다.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그래도 팔린다. 제일 잘 팔리는 책은 어떻게 서 있을까요? 이렇게 딱 그죠. 얼굴 다 내놓고 서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책이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게 제 늘 소원이고 꿈이었는데 그래도 이 책이 그 소원을 이루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들어주시면 제가 책도 좀 선물로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책 혹시 받으셨는데 싫으시면 커피 상품권으로도 바꿔드려요. 근데 그런 또라이가 있겠냐 생각으로 오늘 좀 즐겁게 이야기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은 주로 이렇게 하는 일은 강의도 합니다만 제일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세일즈 대본을 써드리는 일을 많이 해요. 오늘 참석하신 이 방송도 마찬가지죠. 보이진 않습니다만 뒤에서 글을 써주시는 방송 작가분들이 계시잖아요. 세일즈 현장에도 실제 최접점, 고객을 만나는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쉽게 말하면 세일즈 대본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세일즈 대본을 쓰는,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세일즈 작가로도 활동을 해요. 제일 기분 좋을 때는 언제냐면 물건을 사러 이제 매장에 갔는데 판매하시는 분이 저한테 막 이렇게 떠드십니다. 막 떠드시는데 가만히 듣고 있느라니까 낯설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만들어서 팔았던 그 대본에 준해서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막 저한테 그걸 달달달달달 이렇게 막
떠드셔요. 제 기분 되게 어떨까요? 그때는 또. 또 되게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때 또 보람을 느끼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당신은 과연 세일즈맨입니까? 그죠? 어떠세요? 나는 세일즈맨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래학자이자 그 경영 사상가입니다. 다니엘 핑크가 쓴 그의 저서죠. To Sell is Human. 우리나라에는 파는 것이 인간이다 라는 책으로 또 번역되어 소개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이 인지하든 그렇지 않든 누구나 무언가를 팔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으신 게 우리는 꼭 그 뭐 물건을 내가 주고 돈을 받는 것만 세일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대단히 협소한 시각의 세일즈입니다. 내가 말이든 뭐 글이든 눈빛이든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해서 상대로부터 그게 금전적인 투자든 뭐 시간적인 투자든 상대의 신뢰든 상대의 마음이든 뭔가를 얻어냈다면 그 역시 세일즈다라는 이야기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책에서는 이제 용어를 비판매 세일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여쭤봤더니 뭐 학생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취업도 면접도 그리고 연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달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킨다면 그 역시 세일즈일 수 있다라는 좀 넓은 시각으로 오늘 이야기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세일즈에 대한 이야기. 좋아,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이 뭔가를 팔아야 될 세일즈의 연속이라면 해야 한다면 관심 종자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실제 세일즈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코칭을 하다 보면 제일 속상한 질문 제가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강사님, 작가님, 진짜 제가 준비한 게 너무 좋거든요. 이게 상품도 좋고 서비스가 기가 막힌데 뭘 이야기하면 고객들이 일단 뭐를 안 가진대요? 첫 번째, 관심을 안 가진대요. 근데 사람이 뭔가에 관심을 갖지 않은 상황에선 그 이야기를 들어봐야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모든 세일즈의 시작은 일단 그게 고객이든 또는 그 누구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뭐부터 끌어내셔야 된다? 관심부터 끌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딱 두 가지 필살기, 좀 비밀스러운 이야기 드리려고 그래요. 두 가지, 싼 기억이 아닙니다. 두 가지 기억으로 끌어내셔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기억이 공개됐네요. 읽어보겠습니다. 노란색 글씨. 자, 시작. 궁금하게 만드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뭘까요? 공감. 뭔가 좀 되게 뻔한 이야기 드릴 것 같잖아요. 근데 참고로 이 공감이라는 녀석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왜요? 공감 안 되거든요. 그 이유도 제가 이따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궁금에 대한 이야기부터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택시 요금 3천만 원이면 타시겠습니까? 미친 거죠. 그죠? 한번 빌려 탈 때 차 한 대 값을 지불할 이유는 없죠. 그죠? 돈 3천 원이면 충분할 겁니다. 한복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내가 1년에 몇 번이나 입겠다고. 그리고 또 커가는 애들 한복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이걸 굳이 내가 뭐 한 번 입겠다고 수십만 원을 지불할 이유는 없죠. 빌려 입으실 때 그죠? 한 돈 2, 3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시대는 이제 한복도 빌려 입으시는 시대입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자, 제가 지금 뭐 팔고 있습니까? 한복 팔고 있죠. 근데 제가 시작하자마자 고객님 요새 누가 한복을 사 입습니까? 빌려 입으셔야지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고 툭 던졌죠? 택시 요금 3천만 원이면 타시겠어요? 라고 하는 순간 고객의 뇌리에선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옆에 계신 분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봐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자, 따라합니다. 자, 시작. 반대쪽도 한번 봐주세요. 하나, 둘, 셋. 뭐 하게 만든다는 거죠? 두 글자? 궁금하게 만드셔야 돼요. 홈쇼핑에 있으면서 제가 늘 가졌던 고민이 이거였어요. 홈쇼핑 고객들이 무서운 게 이렇게 보다가 관심 없으면 바로 어떻게 해버리죠? 그냥 찬 돌려버려요. 시체말로 뭐 얄짤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날은 이걸 이제 팔라고 합니다, 저한테. 네, 반갑습니다, 고객님. 자연산 완도 굴의 세계로 우리 고객 여러분들 초대하겠습니다. 우리 주부 고객 여러분들 많이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남편을 위한 건강한 삶의 활력 오늘 완도 굴로 챙겨주시는 건 어떨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거 좋아하세요? 네, 이거는 세일즈 화법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뭐 하게 만드셔야 되니까? 궁금하게 만드셔야 되니까. 그죠? 나폴레옹 아시죠?
희대 명장군으로만 아시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 양반이 또 희대의 바람둥이였다 그러더라고요. 나폴레옹이 그래서 다른 여성들이랑 이렇게 바람을 필 때마다 빼먹지 않고 먹었던 음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였을까요? 중에서도 생굴을 그렇게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들이 소문에 입을 거쳐 내려온다라는 건 글쎄요. 이미 먼저 드셔봤던 분들이 그런 자연의 힘을 느껴보셔서는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을 위한 건강한 활력 그리고 삶의 의지를 오늘 자연산 완도 굴로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는 건 어떨까요? 자, 함께합니다. 남은 시간 2분! 그죠? 32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다르더라고요. 우리말이 재밌어요. 다르고 달라요.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능강 강사는 듣고 계신 청중이나 교육생분들을 가만히 천에 뻘어두면 안 돼요. 계속 땡겨와야 됩니다. 계속. 학창시절의 생물 시간입니다. 자, 얘들아, 오늘은 포유류의 생태학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볼 거야. 먼저 종의 기원부터 하나씩 한번 알아보자. 이러면 애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절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엎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유능한 선생님들은 접근이 약간 다르시더라고. 얘들아, 네. 그 남자한테는 필요도 없는 젖꼭지가 왜 2개씩이나 있는지 알아? 그 비밀을 오늘 저 수업 잘 듣잖아. 그 포유류의 생태학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 이러면 애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죠. 궁금하시죠? 네. 안 알려드려야지. 이유가 있어요. 세일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여기 또 학생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화장품 이런 거 좋아하시죠? 네. 쓰시죠. 근데 이제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는데 판매하시는 분이 고객님 젊을 때부터 피부 탄력 관리 잘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저기 시간 지나고 나면 되돌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탄력 관리에는 저희 제품이 정말 좋거든요. 막 떠듭니다. 난 아직 이 제품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이건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세일즈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달라요. 고객님, 네? 손 안 대고도 피부 탄력 확인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요. 그럼 자 듣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죠? 응? 반응하겠죠. 그죠? 표정에서 티는 안 나겠지만 손거울 꺼내셔서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요? 손거울 꺼내셔서 있다고 가정을 하고 얼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되셨죠? 본 상태에서 고객님 그대로 얼굴을 그대로 한번 숙여보세요. 거울 든 상태로. 다시 보신 상태에서 숙인 상태로. 어떠세요? 이렇게 봤을 때보다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조금 아까랑 내 얼굴 달라지는 부위 있죠. 거기가 지금 현재 탄력의 노화가 시작되고 있는 부위라고 해요. 보기 한번 해보세요. 이거 봐, 얼굴 다 흘러내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탄력에 대한 관심 가져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똑같은 이야기도 더 설득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 보장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떠들기 전에 관심을 끌어내셔야 돼요. 고객님, 암보험에도 남성용, 여성용이 있다는 거 아시죠? 이랬어요. 또 뭐라고 반응합니까? 응? 그래서 암도 그래요. 남자들이 많이 걸리는 암이랑 여자들이 많이 걸리는 암은 따로 있죠. 남자암 하면은 뭐 있을까요? 뭐 간암, 폐암, 대장암, 위암, 뭐 전립선암 이런 거. 여자암 뭐 있을까요? 맞아. 유방암, 갑상선암, 뭐 자궁암 등등. 그래서 갖고 계신 보험이 남성용 암에 특화되어 있는지 또는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암에 특화되어 있는지 이것만 확인해 주셔도요. 나중에 문제 생기셨을 때 받으실 보장 금액이 달라져요. 그래서 갖고 계신 보험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라든지. 그죠? 고객님, 거위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되려 귀한 대접받는 유일한 동물인 거 아시죠? 그래요. 거위 같은 경우는 얘가 크면 클수록 그 가장 중요한 거위털의 소재라고 합니다. 여기 가슴에서 나는 털들이 있어요. 근데 그 털이라는 녀석이 보울이라는 단위로 하나하나가 이제 점점 나이 먹을수록 커져요. 요 털 자체가. 요게 이제 나중에 우리 뭐 구스다운 점퍼에 들어가든 아니면 거위털 이불에 들어가든 요 볼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게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머금을 수 있는 공기의 함유량도 많고 그다음에 복원력도 커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요 구스다운 점퍼 선택하실 때는요. 어디에서 온, 그다음 몇 살이나 먹은 거위를 사용했는지 보시면
훨씬 더 좋은 제품 선택하실 수 있어요. 저희 제품이요. 폴란드 아시죠? 거기로 유명한 폴란드에서 왔는데 마더구스.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는 엄마 거위들로만 만든 제품이라서 아마 겨울에 입으셨을 때 그 따뜻함 더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앞에 조금 더 고객의 반응, 즉 듣고 있는 사람의 반응을 이끌어내실 수 있다면 당신의 이야기는 힘이 생길 겁니다. 그게 당신이 어떤 세일즈의 상황에 처하게 되든. 정리할게요. 지식의 공백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다시 뭘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요? 지식의 공백.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다만 첫 번째 시작하는 당신의 그게 말이든 글이든 지식의 공백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당신의 또는 그 고객의 공백을 채워내는 순간 그 말에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소개팅 혹시 만나시는 분 있으신 분? 남자친구가 있다. 감사합니다. 소개팅 나가셔도 그렇잖아요. 오빠랑 이렇게 대화하는데 오빠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 얘기를 듣는데 자꾸 궁금해. 막 뭘 더 물어보고 싶은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안 궁금해. 막 오빠 묻지도 않았는데 막 별의별 얘기 다요. 막 학창 시절에 본드 불었던 얘기, 뭐 오빠 역시 담배는 말보로죠. 뭐 오빠 담배 안 피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여성이 더 오빠의 관심을 끌어낼까요? 네? 똑같은 상황이라면 적어도 내 이야기에 공백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할 때 그건 그 뒤에 이어질 말의 힘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항상 궁금하게 만드세요. 당신의 이야기에 궁금이라는 요소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특히 제가 여쭤봤더니 학생도 많으시고 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요거 관련해서 제가 팁 하나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네. 자기소개서도 어찌 보면은 세일즈 레터일 수 있어요. 맞나요? 그 다음에 면접장에 가셔서 나를 소개하는 것 역시 뭐일 수 있다? 세일즈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치밀하게 구조를 설계하시되 그 안에 듣거나 보는 사람이 궁금해할 만한 물음표들을 의도적으로 설치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면 내가 나를 소개하는 글이나 말에 상대가 궁금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를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턴 내가 그 상황을 내 마음대로 사실은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차피 받을 질문이나 내가 받게 될 내용이 뭔지 내가 이미 계획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면접 상황입니다. 그러면 나를 막 소개할 때 면접관들 힘들거든요. 계속 똑같은 이야기하고 뭐 관심도 없어요. 이제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밥이나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래서 안 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한참 이렇게 이 사람 이력서랑 이런 걸 보는데 앞에서 쭉 자기 소개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궁금한 이야기를 던져요. 이 순간 어때요? 고개가 들리겠죠. 끝난 겁니다. 이미 당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고 그 뒤에 이어질 이야기가 무엇이든 당신의 말엔 힘이 생길 수 있더라라는 거죠. 두 가지 기억 이야기 드리는 과정인 건 기억나시죠? 첫 번째 기억이 뭐였죠? 두 번째가 뭐였죠 아까? 에 대한 이야기 이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명사인데요. 여기 사전적 정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갑니다. 자, 시작. 남의 주장이나 감정 따위에 찬성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낀다. 자기도.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친구가 한 날 와가지고 나한테 이럽니다. 야, 경미야, 나 또 차였잖아. 이래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세요? 보통? 괜찮아. 또? 그랬구나. 또? 응? 그럴 수 있어. 잘했어. 그 새끼 이상하더라고. 막 이러면서 그죠? 네, 나름대로는 뭐 이렇게 공감하긴 합니다. 근데 만약 보세요. 사전적 정의 그대로라면 나도 그렇다고 느껴야 되거든요. 그럼 사실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될까요? 정말 공감했다면 울어야죠, 같이. 감사합니다. 말이 나오면 안 되죠. 이 힘든 이야기를 나한테 하잖아요. 벌써 11번째 차였거든요, 이 친구. 뭐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끌어안으면서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흘러준다 정도면 모르겠어요. 그건 전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공감하는 척 하면서 공감 다 했다 그래요. 세일즈를 망치는 이유도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간장게장이죠. 맛있죠. 네. 그죠? 좋아하세요? 네. 먼저 아시죠? 근데 정말 개가 돼보셨어요? 개가.
저는 간장게장을 안 먹어요. 못 먹는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왜냐하면 예전에 시를 한 편 제가 본 다음부터 혹시 보신 분 있으실 것 같기도 해요. 그 안도현 시인의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눈으로 편하게 보세요. 따로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대박 아닙니까?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에 스며드는 것을 한때 어스름을 간장이죠.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아직도 맛있으세요? 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죠? 공감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간장게장을 안 먹고요. 양념게장을 먹습니다. 그래서 양념게장은 조금 가슴이 덜 아프더라고요. 겉에 이제 이렇게 발라놓은 거니까. 정리할게요. 공감은 감히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알고 정말 그대로 느낄 수 있다면 최고겠죠. 최고겠죠. 하지만 세일즈, 나를 잘 모르고 나도 그 사람에 대해 사실은 잘 모릅니다. 가족이 아닌 이상이야. 이 상황에서의 공감이란 건 뭐냐면 그냥 나의 일상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또는 그가 일상에서 경험해 봤을 법한 일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거창한 공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까 제가 궁금하게 만들 땐 상대의 뇌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 한 글자로 응 했었죠.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이 공감의 반응이 잘 전달만 되면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자, 짝꿍 보시면서 따라 하셔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맞아. 자, 준비. 시작. 맞아. 반대쪽 보시고 갑니다. 시작. 맞아. 맞아. 이 정도. 맞아.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그 공감 역시 누군가에겐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일즈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날은 이렇게 붙박이 가구를 소개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갔어요. 그때 이제 이야기가 뭐냐면 예쁘죠? 예쁘죠? 와, 집에 이게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보시면 유리가 반투명이에요. 반투명. 그러니까는 조금 연배에 있는 어르신들이 되게 부정적으로 보신대요. 야, 그 집에 있는 그 가구가 뭐 자랑이라고 그걸 이렇게 투명하게 아이고, 남 사시러라, 아이고 이런다는 거죠. 그럼 자, 이 고객한테 이 제품을 소개하셔야 됩니다. 아까 첫 번째 들으셨던 뭐 하게 만드실 수 있다? 궁금하게. 고객님 근데 아시죠? 그 남자분들이 여자분들 치마 중에서 제일 많이 힐끗 쳐다보는 치마 어떤 건지 아시죠? 어떤 거죠? 미니스커트 아닌데. 이렇게 약간 옆에 이렇게 트여 있는. 이게 뭔가 힐끗 보일 듯 안 보일 듯 하는 것 속에서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싹 가려버린다거나 완전히 투명하게 만드는 건 아니다. 되려 침실에서 가장 그 인테리어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구인 이 붙박이장이 이 정도 있다는 건 전 되려 침실의 매력, 섹시함을 더 돋보일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도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요게 이제 아까 들으셨던 뭐였어요? 궁금. 이번엔 공감으로 한번 던져볼게요. 관심을. 고객님, 그 작년에 샀던 비슷한 옷을 올해 또 사셨던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사가지고 걸라다 보니 이게 있었네? 이런 경우 있으시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안 보여요. 나가도 내가 내 옷장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그런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뭐 반투명을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밖에서 봤을 때 내가 어떤 색깔의 옷이 많고 어디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되려 또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제가 지금 고객의 관심을 끌어낸 건 무슨 키워드였습니까? 공감. 거창한 얘기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이 사람이 경험해 봤을 법한 일상. 거창한 이야기 말고 일상으로 상대 입에서 어떤 반응을 끌어내셔라? 공감. 맞아. 맞네. 맞아. 정리할게요. 세일즈라는 것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어찌 보면 모든 행위가 나의 말이든 나의 글이든 그걸 통해 누군가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끌어내고 계신다면 당신이 하는 그 모든 일은 세일즈일 수 있더라. 근데 그 세일즈는 가장 먼저 그 누군가의 관심을 구해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기억 이야기 드렸죠. 첫 번째가 뭐였죠? 이것도 나중에 까먹으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기억하세요. 짝꿍 보시면서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자, 시작. 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맞아 정도 두 가지를 준비하실 수 있다면
뒤에 이어질 당신의 이야기는 분명 힘이 생길 겁니다. 오늘 1부였습니다. 당신은 관심 종자인가요? 여기에 네, 아니오라고 답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당신이 누군가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며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 이어질 이야기는요. 정말 더 중요한 이야기, 요거 그냥 연습입니다. 2부에 이어질 이야기 정말 중요한 세일즈의 본질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드릴 거니까는요. 그 내용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감은 감히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알고 정말 그대로 느낄 수 있다면 최고겠죠. 하지만 세일즈, 나를 잘 모르고 나도 그 사람에 대해 사실은 잘 모릅니다. 가족이 아닌 이상이야. 이 상황에서의 공감이란 건 뭐냐면 그냥 나의 일상을 이야기해 주시는 또는 그가 일상에서 경험해 봤을 법한 일을 이야기해 주시는 누군가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끌어내고 계신다면 당신이 하는 그 모든 일은 세일즈일 수